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9일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이 공수처에 의한 무차별적인 야당 언론인 그리고 언론인 가족에 대한 이 통신조회, 사실상 사찰이죠. 통신조회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 자료까지 들여다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통신조회는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통신조회 영장을 발부해 주었느냐, 여기 해명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어느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느냐가 해명되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 무슨 혐의가 적혀 있느냐, 범죄 혐의라야 통신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범죄 혐의에 올라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3분의 2 이상, 60명 이상이 지금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무슨 반역을 작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언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를 3차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야당은 공수처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면서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3차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기관 주모자를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죄 없는 청년들의 불법 사찰도 드러났다. 현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 청년단체가 통신정보 조회를 당했다. 탈북단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계좌를 조회당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으로 만든다고 거짓말하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에스코트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아주 나쁜 조직이다 라면서 당내에 불법 사찰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 3분의 2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집계한 걸 보면은 통신기록 조회 대상 소속 의원은 78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105명 중에 74.3%입니다. 이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날 60명에서 18명이 또 더해진 수치입니다. 이날 조회 명단이 추가되면서 윤 후보의 당내 핵심 측근 3인방으로 불리는 권성동, 장제원, 윤한, 홍 의원이 모두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 등 총 4번에 걸쳐 통신조회를 당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통신기록이 조회되어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병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야당 후보 사찰이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10월 1일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국회의원도 아닌 김병민 대변인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다. 공수처가 여권의 정권 보위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공수처를 게슈타포에 비유를 하면서 또 과거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가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보 공작을 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집권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을 만들어 놓았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조금 전문적인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모두 그만둬야 한다. 무능하다. 수사 무능력자에게 수사권을 주는 건 공수처를 장식으로 만드는 것인 만큼 공수처와 같은 신생 수사기관을 구성할 땐 처장, 차장, 검사 인선에 신중했어야 했다. 라고 점잖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구성을 보면 기대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어려운 인사들로 채워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주어도 그걸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하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 자리만 차지하고 세금으로 시간 보내는 법조인의 휴양지, 웰빙처 등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뭐라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게 되고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수사에 무능하니까 이런 아주 탈법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통신조회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무능하니까 통신조회를 해가지고 들여다보고 뒷조사를 해가지고 뭘 캐내겠다는 그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 양 변호사는 공수처장, 차장 모두 그만둬야 한다. 공수처를 망쳐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통신기록을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이 뭐 70명이나 된다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강민국, 권명호, 권영세,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선교, 김성수, 김영식, 김은혜, 김태호, 김태흠, 김형동, 김희곤, 박대출, 박성민, 박성중, 박수영, 박진, 박형수, 배현진, 서일준, 정일종, 송석준,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유어동, 윤두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명수, 이용, 이영, 이양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현승, 장재원, 전주혜, 정동만, 정점식, 정진석, 정희용, 조명희, 조수진, 조혜진, 지성호, 최성재, 추경호, 한기호, 한무경, 허은하, 홍석준, 황보성이 이렇게 막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장관은 언론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서 어쨌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다. 법무부, 검찰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너무 무능하니까 전문가를 이 수사 노하우라면은 이게 통신조회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사 기자 130여 명과 그들의 배우자, 어머니, 동생, 친구, 형사소송법 학회 회원 등 민간인 18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중앙일보는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국민사찰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건데, 이거 보수 정권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아마 정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대중조직이 없으니까 아주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승부를 결정하려면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광장에서 외쳐야 그게 실감 있게 전해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윤석열
후보가 계속 조지 오웰을 소환합니다. 1984의 빅브라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1984라는 소설은 1948년에 조지 오웰이 죽어가면서 쓴 불후의 명작입니다. 거기 빅브라더는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자를 말합니다. 빅브라더는 집집마다 요사로 말하면 CCTV 같은 걸 다 장치를 하도록 해놓고 감시를 합니다. 그런 세상을 그렸어요. 그때는 아직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전인데 하여튼 위대한 문학가의 위대한 상상력에 의해서 1984라는 미래소설을 썼는데 탈북자들에게 이 소설을 읽히면은 북한과 어떻게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김일성 세력에게 영혼을 빼앗긴 자들이 집권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1984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